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폭주 기관차, 네, 타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빠른 거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빠른 거 좋아하는데 폭주기관차는 별로예요? 우리 과거 조선 왕조 시대에 명신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명신록의 책에 따르면은 우리 이전에도 나왔는데 우리 수요 예배 단골 손님인 것 같아요. 연산군, 이 연산군에 관한 기록이 이 명신록에 나오는데 이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부터 했다고요? 사슴 고기를 탐하셨다라고. 예, 기억을 하시네요. 맞아요. 선왕이었던 성종이 아꼈던 사슴을 죽이는 것으로 그의 공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요상하지요. 이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 일이 없지요.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던 이조 참판 김종직이라는 사람이요, 이 모습을 보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이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미친놈이네. 물론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조 참판 김종직이 연산군의 그러한 기이한 행동을 보면서 그 길로 벼슬을 다 버리고 시골로 낙향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신록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로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네로를 주변에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어쩌면 네로라는 이 사람을 가장 잘 알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참, 그런데도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던 게 어쩌면 네로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로 주변에는요,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은 사랑받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괴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괴물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네로라는 임금은요,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과적으로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스스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변에 우리가 이전 함께 살펴봤던 아그리피나, 누구죠? 네로의 엄마. 예. 그리고 이 세네카라고 하는데 오늘 얼굴을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 세네카는 누구죠? 네로의 선생님. 예. 로마 최고의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네로 황제의 개인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네카 아주 주변에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는가라는 것을 또 오늘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로 치세의 5년, 이제 네로가 황제에 오르고 나서 처음 5년은 아주 평탄하게 잘 이제 로마가 돌아갔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는 안정됐고 정치는 그냥 뭐 그럭저럭 잘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네로를 위협할 만한 정적들이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건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막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한번 함께 말씀드렸죠. 네로의 정적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네로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됩니까? 아니, 엄마가 내 적이 되면은 참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요. 근데 처음부터 네로의 이 적이 엄마였던 건 아니에요. 계기가 있었어요. 네로에게는 어려서 자신의 그 왕위 계승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결혼한 대상이 있습니다. 자기 양아버지 클라우디오의 딸인 옥타비아와 어려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관심도 주지 않았어요.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린, 어떻게 보면 17살의 소년이니까요. 사춘기 이렇게 사춘기라고 하면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 17살 이 네로의 눈에 그냥 뿅 하고 반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노예 출신입니다. 근데 이 노예 출신인데 해방 노예였어요. 해방 노예였던 아크테라는 한 여인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의 이 마음에 아크테가 굉장히 이뻐 보였나 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사랑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네로는요, 해방 노예였던 아크테랑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 엄마한테 가요. 엄마, 나 결혼해도 돼? 그랬더니 엄마가 정치나 좀 잘할 것이지 뭐 결혼이야. 누군데? 아크테랑 결혼하고 싶어. 보니까 이 해방 노예란 말이에요. 아무리 해방이 되었어도 노예는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내에 규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해방 노예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문고리 3인방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다 해방 노예들이었고 그들이 굉장히 승승장구해서 로마 권력의 한 축을 담당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신분 상승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서요. 어떻게 결혼을 귀족들하고는 할 수 없어요. 해방 노예는 귀족들하고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황제가 노예랑 결혼을 하겠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그리피나가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 제가 할 대사들 다 해버리셨네. 아그리피나가 미쳤니? 미쳤어? 제 설교 원고 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진짜. 아그리피나가 반대한 거죠.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요. 나 얘랑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안 돼. 얘가 제정신이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그랬더니 아그리피나가 그래도 안 돼. 야, 아무나 결혼하면 되냐?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니까 그때부터 네로가요. 엄마에 관해서 원한을 품기 시작해요. 엄마 미워.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한 여인을 만나요. 그게 바로 포파이아라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포파이아를 보고 뿅 가요. 그럴 건데 뭘 노예를 결혼 안 되겠다고 쫓아다니고 말이야. 그쵸? 그런데 문제는 이 포파이아도 문제가 있어요. 이 포파이아가 원로원의 아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부녀였어요. 유부녀를 사랑하게 돼요. 유부녀를 사랑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얘랑 결혼하면 안 돼? 그랬더니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뒷목 잡기 딱 좋은 거죠. 전에는 노예를 데리고 오더니 이제는 유부녀를 데리고 와. 야, 너도 유부남이고 걔도 유부녀야. 정신 좀 차려.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럼 되겠다. 그래서요. 네로에게는 임명권이 있습니다. 황제잖아요. 이게 네로에게 임명권이 있으니까 이 포파이아의 신랑을 유배를 보낸 게 아니라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총독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은 승진한 거죠. 총독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것은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의 식민지를 통치할 권한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역 왕인 거죠. 그 지역 왕으로 보내는데, 자 보시면은 로마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쪽으로 쭉 가갖고 요게 끝에 딱 예. 루시타니아라고 지금은 이제 포르투갈이라고 불려지는 서쪽 끝 나라로 보내서, 야 너 거기 총독해라. 그런데 너무 머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갈 수 없지, 혼자 가. 혼자 보내요. 누구랑 같이 살라고 지금? 포파이아라는 이 여자랑 뿅 가다가 반해가지고 걔랑 같이 그냥 알콩달콩 살라고. 어쨌든 간에 뭐 엄마가 어쨌든 당장 이혼은 안 된다 그러지. 난 얘랑 같이 살고 싶지. 그러니까 신랑을 먼저 유배 보내듯 총독으로 보내고 그 여자랑 이제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포파이아하고 눈이 맞았는데, 이 포파이아도 좀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이 포파이아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 둘째야? 나 언제 첫째 돼? 나 첫째 하고 싶은데 첫째 하려면 지금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아 이제 우리 다들 잘 아시네. 네로 당신 이혼해. 그 옥타비아라는 여자 눈길도 안 주잖아. 빨리 이혼해. 네로가 난처한 거예요. 아니 나라고 안 하고 싶겠어?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된다는데 어떡해? 알았어, 엄마한테 물어볼게. 엄마 나 이혼해도 돼? 된다고 했을까요? 그렇죠. 된다고 했으면 엄마가 총 맞았죠. 안 돼! 어디서 자꾸. 여러분 이 옥타비아라는 이 어떻게 보면 며느리죠. 며느리는 자기 딸이기도 해요. 굉장히 족보 이상하다는 거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예, 새 결혼하니까 새 결혼해서 내 딸이기도 하면서 며느리기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옥타비아가 이 네로에게는요 황제가 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사람의 인물이에요. 상징적인 인물인 거죠. 이혼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로마 시민들의 인심을 잃어버려요. 아그리피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너 죽어도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네로는 포파이한테 들들 볶고, 또 왕궁으로 들어가면 엄마한테 들들 볶고. 아이씨 진짜 이거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 네로가 고민에 빠져요. 어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들어가요. 집에 안 들어가. 어쩌지? 자, 그러다가 네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주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려고 했죠. 그 엄마가 탄 배를 침몰시켜 버려요. 아주 단순해요. 예, 간단합니다. 엄마가 탄 배를 이제 침몰시켰는데 문제는 이 아그리피나가요 수영해서 돌아와요. 엄마가 수영을 잘했나 봐요. 그것까지는 이제 몰랐던 거죠. 이 엄마 아그리피나가 수영을 해서 침몰한 배에서 살아남아 갖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배가 침몰할 리가 없단 말이죠. 누가 침몰시켰다라는 걸 안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렇죠. 아들 네로가 침몰시켰다라는 사실을 알고 겁났어요. 야, 이건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엄마가 다시 살아났다는, 뭐 살아 돌아온 거죠. 엄마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로 입장에서도 또 꼴 잡고, 왜 살아 돌아온 거지? 와, 엄마 말을 듣자니 포파이아가 난리치고, 포파이아 말을 듣자니 엄마가 또 난리치고,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겠는데, 사라질 거면은 엄마가 사라진 게 낫지. 자, 아주 단순해요. 예, 네로의 뭐 생각은 아주 직선적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는 59년, 기원 후 59년입니다. 59년 3월 20일 아그리피나를 암살해요. 살아 돌아온 엄마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일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네로가 엄마를 죽이고 난 이후에 또 누구 한 사람을 찾아요. 누굴 찾아 처리를 합니다. 누굴 찾았을까요? 놀랍게도 아그리피나를 왕궁으로 불러온 사람,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었죠. 팔라스라는 해방 노예를 처리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팔라스가 자기 왕 만들어준 거예요. 팔라스가 아그리피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아그리피나의 아들인 네로가 황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팔라스는 자기한테도 생명의 은인
뭐처럼 이렇게 여겨야 될 사람인데 팔라스도 처리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팔라스가요 갈아탔어요 노선을. 글라우디오의 문고리 3인방에서 아그리피나의 문고리 인사로 갈아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처리는 팔라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피나 처리하고 팔라스를 처리했어요. 자, 팔라스를 처리한 것으로 끝났느냐? 자, 누가 있었죠? 팔라스의 동생이 있는데 팔라스의 동생이 누구죠? 팔라스의 동생이 유대 땅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총독이었던 벨릭스를 소환합니다. 팔라스의 동생이 벨릭스예요. 벨릭스 총독. 근데 팔라스가 처리되면서 네로는 유대 땅에 있었던 벨릭스도 소환을 해요. 벨릭스를 소환해서 연좌죄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엄마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한테 잔소리꾼, 나한테 잔소리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다 배제시켜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뭐 어느 정도 처리가 다 됐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엄마를 왜 죽였어요? 그렇죠. 엄마 죽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혼 소송을 합니다. 이혼 소송을 냈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황제라도 마음대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관대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엄격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 관계예요.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유부남은 이혼을 한다거나 또 유부녀도 이혼을 한다거나 그런 관계를 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황제가 이혼 소송을 내는데 이유는 이 옥타비아가 아이를 못 낳는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이제 이혼 소송을 해요. 왜 못 낳았을까요? 쳐다도 안 봤으니까. 쳐다도 안 봤으니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쳐다도 안 봤으니까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걸로 시원치 않아서 아니다. 옥타비아가 부정한 여인이다. 부정직한 여인이기 때문에 옥타비아를 사형시켜라. 황제 직권으로 사형을 언도내립니다. 자, 그래서 옥타비아는 20살의 나이에 사형당해요. 예, 참 안타깝죠. 예, 그렇게 된 와중에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던 게 사실 또 누구예요? 이 여인. 예, 포파이아라는 여인이 내로 당신 이혼해. 그래야 내가 당신 부인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세상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사실은. 포파이아가 네로도 차지했고 권력도 차지했고 심지어는 네로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배가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 포파이아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네로는 어떤 사람이다 지금? 폭주기관차다. 네로에게 지금 잔소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엄마도 사라졌어요. 주변의 요사꾼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포파이아가 그것도 모르고 지가 잔소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잔소리를 하다가 폭주기관차였던 네로가 임신한 이 포파이아를 발로 차 죽여버려요. 예. 결국은 포파이아는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네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요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끝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폭주기관차가 왜 폭주기관차겠습니까? 멈출 수 없는 가속도가 붙은 채로 그냥 선로를 달려나가기 때문에 폭주기관차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요즘 빠른 기관차 얼마나 많아요. 빠른 뭐 기차 우리가 겁나서 못 타나요? 예. 그런데 폭주기관차만큼은 타고 싶지 않죠. 설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로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나마 이 네로라는 황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고 또 그 사랑하는 엄마를 통해서 네로가 이제 황제가 되었던 거고 황제가 된 이후에는 사실은요 네로 초기 이 5년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게끔 두 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국방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였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누가 있었냐면요,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로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루스입니다. 이 브루스가 국방에 관하여서는 자신이 총괄했고 또 세네카라는 이 철학자이면서 네로의 개인 스승이었죠. 이 선생님이 정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방과 정치가 이루어지니까 네로가 그나마 정치를 그냥 완만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네로가 엄마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기관이 없어진 거죠. 네로는요, 친척이든 아내든 신하든 가리지 않고 자기한테 밉보이기 시작하면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칼날이 이제 누구에게 향했느냐라고 하면은 세네카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면 선생님이지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네카에게로 그 위협적인 칼날이 향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조참판 김종직은 연산군이 그 미친 짓을 하는 걸 보자마자 이놈은 정말 사이코구나 라고 생각하고 관직을 버리고 달아났다고요. 아니, 세네카도 그 정도는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세네카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세네카가 얘가 위험한데 라고 했을 땐 이미 늦었던 거죠. 야, 이거 좀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좀 이 세네카가 뭔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가를 냅니다. 임금님, 나 몸이 좀 아파가지고 나 시골로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주변에 이제 웬만한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막 다 내려가 쳐 죽이고 하니까 네로 자신도 안 거죠. 자기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선생님 세네카도 자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눈치가 있으니까 이러면 내가 안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네로가. 그래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설마 선생님을 죽이기 하겠습니까? 이 말이 더 무서워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말지. 내가 설마 선생님을 죽이기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안심을 하고, 자, 정치 분야에선 세네카라고 했었죠. 자, 이 국방 분야에선 누가라고 했죠? 브루스도 좀 달래야 돼요. 그래서 브루스에게 몸에 좋다는 약을 보내서 그를 격려하고 치하를 합니다. 자, 약 좀 챙겨 드세요 하고 했는데 그 약은 로쿠스타가 만든 약이에요. 로쿠스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전에 글라우디오를 죽이는 맛을 내는 죽이는 맛의 대가였죠. 독살 전문가 로쿠스타가 제조한 약을 보내서 몸에 좋다는 거 이거 좀 먹어봐요. 또 몸 좀 챙겨가면서 나라에 해야지. 그 자리에서 브루스는 부르르 떨고 죽었대요. 즉사를 했다고 합니다. 국방 분야의 1인자를 제거를 해버렸어요. 이유는 충분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는요, 사실은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국경지대에 수없이 많은 외적들의 침략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국경 수비가 아주 굉장히 강조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경 수비 대장이었던 코르블로에게 황제가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편지의 내용은 바로 이랬어요. 넌 그냥 죽어라. 밑도 끝도 없어요. 내용은 자결하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왜?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왜 죽어야 될까요? 이유는 여러분, 네로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로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밑도 끝도 없이 이 국경을 수비하는 이 국경 대장이었던 코르블로한테 너 자결해라 라고 한 까닭은 코르블루가 네로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질투였어요. 질투해서 죽는 거예요. 본인은 몰랐죠. 그냥 자결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 그 충성스러운 군인은요, 또 그런데 말을 또 들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최측근에서 자기를 보좌해주고 자기의 정치를 든든히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네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적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세네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네카. 아까 내가 선생님을 설마 죽이겠어요? 그렇게 했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을 죽인다라는 건 좀 모양새가 안 나오고 병사들을 보내요. 병사들을 보내서 65년 4월, 65년 4월 시골에서 요양하고 있는 이 세네카는요, 네로를 피해 로마를 떠난 거예요. 네로 이 미친놈 가까이 있다가는 4명에 못 살겠거든요. 그러니까 네로를 피해서 로마를 떠났던 이 세네카에게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 병사들을 통해서 전가를 보내요. 그 전가의 내용은 대충 이래요. 유명한 사람은 보통 다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자결하십시오. 내가 설마 선생님을 죽이기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세네카도 65년 4월에 생을 마감하게 돼요. 이로써 자신 주변에 잔소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와 동시에 자기의 정치를 든든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로마라는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로마 안에 교회와 로마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모든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사실은 이 로마 시민들보다는 먼저 당한 사람들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최악의 시기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박해 속에서도 불시험을 견뎌내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네로의 시대는 균형을 잃고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네로가요, 자기가 저지른 방화 사건,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다 그리스도인들, 힘없고 연약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하소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에 입을 닫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소위 말하는 되로 주고, 그렇죠, 아시죠? 나한테 욕 한마디라도 하면은 그냥 쫓아가서라도 그냥 한 바가지를 해주고 나야 두 발 쭉 뻗고 잠이 오지. 아니 어디 내가 그런 심보를 우리가 솔직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 그리고 정말로 자기를 향한 그런 모진 음모, 그것에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 불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격히 무너질 줄 알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견고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핍박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전히 확고부동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가운데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불시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요, 사실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당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제시대에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만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풍요로워서 문제가 되는 거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2000년 전 이 로마 시내에서 핍박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불시험이나 사실은 크게 진배에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전만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당하는, 그리고 직장과 일터와 환경 속에서 당하는 그런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에게 불시험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의 시기를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감사함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굳게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터,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환난의 때, 어려운 시기 가운데 분노와 원망과 미움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